오늘은 접속사 넣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습은 잘 해오셨나요? 지난 시간에 글을 읽고 왜 여기 답이 however였는지, 왜 쭉쭉 읽고 스틸이 들어갔는지. 특히 스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선택지로 나오기도 하는데 글을 읽을 때 스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앞문장의 사실도 인정해. 하지만 뒷문장 내용도 그래. 이런 약간 그런? 그래, 네 얘기도 맞아. 앞문장도 맞긴 한데 근데 여전히 이런 문제도 존재한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althouggh랑 비슷한가? although도 앞문장, although 또는 even though의 though도 앞문장을 인정해. 근데 비록 그렇지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오늘은 2018년 2차 문제 진행할 거예요. 아이고, 여기 뭐가 생겼네. 2차 17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텍스트가 조금 길긴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현장에서 읽었을 때 부담스러운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접속사는 쉽게 넣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저랑 같이 읽고 해석해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single person household and empty nester have a different lifestyle and preference than larger families. 자, single person, 한 명이 사는 집이겠죠. 1인 가구와 empty nester 밑에 나와 있죠. 자녀가 장성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늙은 부부만 사는 경우 빈 둥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가구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가 달라요? 가지고 있죠.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요? 더 큰 가족들. 대가족? 4명 정도? 자녀랑 사는 집? 뭐 그 정도겠죠. 대가족이란 표현 좀 그렇고 자녀랑 함께 사는 경우겠죠. 오케이. 자, singles especially spend heavily on food service both for convenience and for social occasions.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특히 소비합니다. 어디에? 많이 소비해요, 여러분. 음식 서비스에 많이 소비해요. 뭐를 위해서? Both for A and for B. 뭔가 볼까요? 자,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경우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푸드 서비스에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고 있어요. The increasing domination of the smaller all adult households and single person households has implication for restaurant patronage patterns.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도미네이션이 뭐죠? 지배, 통치, 뭐 우세 이런 거죠. 제가 써드릴게요. 지배, 통치, 우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지만 모두가 어른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싱글 가구의 우세, 증가하고 있는 우세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는 어떠한 implication은 뭐예요, 여러분? implication. 알고 있는 뜻 다 말해보세요. 함축. 또 뭐 있어요? 암시. 또 뭐 있어요? 영향. 이렇게 있어요. 저는 영향을 넣어야지 해석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 증가하는 추세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영향력이 있냐면 레스토랑의 단골 패턴에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함축 암시보다는 영향이 좀 더 해석하기가 편하죠. 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설명해줘. 그래, 그래, 네가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향이 어떤 거니? 약간 이렇게. The use of takeout has grown among both families with children and adult-only households, singles and couples.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테이크아웃에, 그러니까 포장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그 사용이 증가했어요. 누구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가족들이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 그리고 어른만 살고 있는
싱글이든 여러 명이 살든 어른만 살고 있는 가정 두 곳 모두에서 배달 음식의 비율은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 패턴이 지금, 단골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의 예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배달 음식이 나온 거예요. 식당의 단골 유형이 바뀌면서 그 예로 배달 음식은 그 두 가정 모두에서 증가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적합한 거는 for example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는 선택지에 for instance도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으로 여러분이 축소하실 수 있어야 돼요. for example 혹은 for instance로. 왜냐하면 레스토랑의 손님들 유형이 지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한다는 거. 바뀐 거의 예가 나온 거죠. 자, 저는 뒤로 넘어가서 마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But these different types of household tend to be interested in different types of takeout and for different reasons. 자, 그러나 이런 다른 종류형의 가구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흥미를 느끼죠. 어디예요? 다른 유형의 테이크아웃에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요. 그럼 여러분 different type? going? 무슨 얘기? 모르죠? 뒤에 설명 분명 있을 거예요. The family with kids may order a crowd-pleasing, inexpensive meal such as a large pizza or a bucket of chicken. The single adult might be more likely to stop on the way home after work for a sophisticated green salad that's too much trouble to make for just one person. 길었네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다른 유형의 가구들은 어떤 경향이 있겠어요? 다른 유형의 테이크아웃에 관심이 있대요. 다른 유형의 테이크아웃. 근데 사실 여러분 다른 유형의 테이크아웃이 뭔지 알아요? 저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읽고서는. 이 줄만 읽고서는 이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유형의 테이크아웃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니까 뒷문장을 살펴봐야겠죠?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요. 주문합니다. 여럿이서 기뻐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식사를 예를 들면 피자나 치킨 같은 것을 아이가 있는 가정은 먹고요.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adult 혼자 사는 어른들은요. 뭐 한대요 여러분? 아마도 뭐 할 경향이 있어요? 스토번 들른단 말이에요. 집 가는 길에. after work 회사 마치고 집 가는 길 퇴근길에 들러서 뭐 때문에 들려요? sophisticated green salad 세련된 그린 샐러드를 위해서 들렀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많대요. 문제가 많다는 게 뭘까요? 어렵다는 거죠. 뭐 하기 어려워? 만들기 어려워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샐러드 만들긴 좀 어려우니까 이 세련된 샐러드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퇴근길에 들러서 사는 경향이 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케이스 1. Family with kids.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inexpensive. 비싸지 않지만, expensive.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하지만 케이스 2. Single adult. 네, 뭘 먹는데요? sophisticated 정교한 green salad 샐러드를 먹는데요.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다른 유형의 테이크아웃이구나. 그러니까 케이스 1 혹은 타입 1이 되겠죠. 케이스 1은 비싸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근데 어른들만 있는 곳은 좀 더 세련된 혼자서 만들기는 어려운 음식을 사 먹는데요. 이렇게 다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니은은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 좀 웃기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한 문장에서 case 1, family with kids, 그다음에 case 2, the single adult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둘의 성향은 서로 대조적이었어요. 그죠? 대조적.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접속사는 while, 뭐만은 반면에
아이가 있는 집이 이런 반면에 어른들만 있는 집은 요래 이런 식으로 된 문장이었던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래서 답은 반면에였습니다. 저 잉크색 좀 바꿀게요. 자, adults who live alone or with one other person are more likely to rely on takeout as a routine pattern of sourcing food, whether they are in an old age group or a younger one. 자, 어른들, 어떤 어른들이에요? 혼자 살거나 다른 한 명이랑만 더 사는 어른들은요, 훨씬 더 뭐 하는, be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의존한대요? 테이크아웃에 의존한대요. 그 뭐로써요? 일상의 유형으로서, 뭐의 유형? 음식을 sourcing, 공급하는 유형으로서 테이크아웃을 좀 더 많이 의존한대요. 그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 글에서 하는 말은 family with kids, 아이가 있는 가족과 single adult, 어른들만 사는 혹은 only adult, 어른들만 사는 가정에서의 그 테이크아웃에 대한 패턴이 달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형이 나뉘는지 예시로 이 두 가정이 나왔고요. 이 두 가정을 또 비교하면서 우린 접속사 while을 답으로 골랐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for instance랑 while, 즉 2번이 답이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이게 글이 서로 사실 뭐 어떤 상반적인 관계가 있는지 글의 흐름이 이렇게 잘 내려왔는지를 살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문제 복습하시고 혹시 다른 문제집에 접속사 넣기 문제가 있으면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생소한 접속사가 있으면 선택지에서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암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풀면 이것도 사실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뻔해요.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접속사는 뻔하지만 빈칸에 어휘 넣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어휘가 나올지 여러분 짐작할 수 없지만 접속사에 넣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접속사가 나올지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20개, 30개여도 그 안에서만 나오지 진짜 빈칸 어휘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넣기는 여러분이 접속사만 제대로 알고 언제 이 접속사를 넣어야 되는지만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 파악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것도 돌아가셔서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1차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